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 박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토픽 2 읽기 문제 외우라고 제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토픽 2 읽기 3급 유형의 문제를 외우라 그랬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내용을 모두 외운 후에 문제를 풀면 훨씬 이해가 높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친구들은 이 앞에 영상 먼저 확인하고 자, 이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벌써 3급 유형의 문제 8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 또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했습니다. 읽기 1번부터 4번은요, 문법 문제고요. 자, 문법도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1번, 2번은 알맞은 문법, 3번, 4번은 유사 문법인데요. 또 1번과 2번이 하나는 연결어미. 자, 문장에서 빈칸이 이렇게 가운데에 있다. 이걸 연결어미라고 하고요. 또한 종결어미는 이 문장에 끝난다. 자, 그럼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먹자마자 이런 게 들어가고요. 여기는 뭐뭐는 법이에요. 이런처럼 종결 어미와 연결 어미가 각각 한 문제씩 나고요. 3번, 4번은 비슷한 의미 표현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문법은 제가 뭐라 그랬죠? 외우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결 어미에 밑줄이 하나 있고요. 종결 어미에 밑줄이 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 번호별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은 가운데 빈칸이 있어서 제가 연결 어미, 2번에는 끝부분에서 종결 어미라고 얘기했어요. 문제가 자리가 바뀔 수는 있지만 연결 어미 한 문제, 종결 어미 한 문제 낸다. 자, 기억하시고 내용은 계속 바뀝니다. 자, 일단은 책을 읽도록 읽지만 읽자마자 읽으니까 우리가 다 아는 문법이죠. 자, 이 문법을 먼저 보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표시해 놓고요. 어젯밤에 책을 땡땡땡 잠이 들었다. 책을 읽도록. 자, 뭔가 우리가 읽도록 하다. 어떤 거에 변화가 계속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지만이라는 것은 앞과 뒤가 반대의 뜻이고요. 책을 읽자마자. 자, 그러면 뭐뭐자마자 곧, 바로, 금방이라는 뜻이 있고요. 자, 이거 바꿔 쓸 거는 뭐뭐기가 무섭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요거까지 공부를 하면 3번, 4번 문제가 쉬워지겠죠? 으니까는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이다. 그런데 자, 으니까는 아서, 어서와 바꿔 쓸 수는 있지만 자, 아서, 어서는 주어가 같아야 되고 이거는 주어가 달라도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젯밤에 책을 읽도록 잠이 들었어요. 안 되죠? 어젯밤에 책을 읽지만 잠이 들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죠? 어제 책을 지금 읽자마자 잠이 들었다. 곧 바로 잠이 들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어미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2번은 종결어미. 종결어미는 끝부분이라 했어요. 자, 문법을 볼게요. 을 뻔하다. 어떤 행동이 그 직전까지 갔는데 결국 안 했다. 그러니까 지각을 안 했다 이 뜻이에요. 자, 지각하곤 하다, 뭐뭐곤 하다라는 것은 과거에 반복된 행동? 자, 저는 초등학교 때 놀이터에 가곤 했어요. 한 번 아니고요. 여러 번 반복이라 그랬죠. 하는 뭐뭐는 척하다. 이거는 거짓 행동. 자, 우리 예쁜 척 하지 마. 똑똑한 척 아닌데 자는 척, 공부하는 척. 우리 친구들 많이 하죠. 자, 뭐뭐기 마련이다. 뭐뭐는 법이다.
요거 바꿔 쓸 수 있네요. 자, 그럼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느라, 뭐뭐 느라 부정적인 뜻이고요. 과거 핑계를 나타내죠. 학교에 어떻게 있죠? 지각할 뻔했다. 지각은 안 했다. 이 뜻이에요. 자, 3번과 4번은 유산문법이라고 했는데 그냥 바꿔 쓸 수 있는 문법. 이거는 그냥 문제 볼 것도 없어요.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밤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모든 촛불이 꺼졌다. 이유를 나타내죠. 자,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꺼졌다. 부정적인 이유죠. 세게 불어봐야 뭐뭐 해봐야 소용이 없다. 뭐뭐는 대로 부는 대로 그대로 이런 뜻이가 있고요. 분다고 해도 뭐뭐도는 앞에와 반대의 뜻이 나올 거다. 는 바람에 핑계 이유가 나타납니다. 몇 번이죠? 자, 이유가 나타나는 표현 4번입니다. 자, 요거 가운데 밑줄에 있으니까 연결어미였고요. 요번에는 끝부분에 있어요. 이거를 종결어미라고 한다. 자, 우리가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다음에 날 건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겐 친구가 너 말고도 많다. 너밖에 없다는 너뿐이죠. 너 말고도 많다. 나는 아주 많다. 이런 뜻이에요. 자, 뿐이다. 그러면 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 같은 뜻이네요. 하나이다. 너 말고도 많다라 했죠. 이외에도 많다. 자,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이 4문제인데요. 1번, 2번 알맞은 문법, 3번, 4번 유사문법인데 하나는 연결어미, 종결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 요 순서대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잘 모르는 문법은 좀 외우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제가 5번부터 8번까지는 광고라고 했고요. 번호마다 내용이 다르다. 5번은 제품 광고, 6번은 업소 광고, 7번은 공익 광고, 8번은 광고의 상세 설명. 그래서 각각 번호마다 주요한 어휘들은 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맞는지 볼까요? 5번은 제품, 물건 이름이죠. 신발, 장갑, 칫솔, 모자 기본이겠죠. 자, 먼저 읽고요.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찾지 마세요. 아는 것만 할게요. 발 알아요. 편하다 알아요. 편안하다 알고요. 가는 곳. 편안하다, 안전하다. 자, 발하고 편안하다 이 두 단어만 가지고도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입니다. 자, 6번은요. 업소, 장소를 나타내겠죠. 박물관, 도서관, 부동산, 유치원 모두 알죠? 당신에게 어울리는 집. 저희가 바로 당신이 되어 찾아드리겠습니다. 집, 아파트는 아니죠. 그죠? 집을 찾아준다. 어디서 찾아주죠? 네, 부동산입니다. 자, 다음 7번 공익광고라고 했어요. 건강관리, 분리배출, 절약습관, 봉사활동. 요 네 단어 다 알죠? 투명 페트병 속도 겉도 깨끗하게. 내용물을 버리고 라벨을 제거하다. 어떻게 했죠?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어떻게 버려요? 분리해서 버린다. 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다. 분리해서 따로따로 해서 따로따로 나누어서 버린다. 자, 당연히 답 나왔겠죠. 자, 2번입니다. 자, 8번은 광고의 상세 설명이에요. 자세히 상세 설명이에요. 안전운전 뭔지 알죠? 예약한다. 예약하는 걸 문의 물어보다. 사용 방법은 어떻게가 나오겠죠? 제품 물건을 설명해 준다. 졸리면 꼭 쉬었다 가세요. 절대 휴대전화를 보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자, 졸리면 안 된대요. 뭐가죠? 운전이죠. 그래서 안전 운전하세요. 이렇게 해서 5번부터 8번까지는 광고 문제였고요.
자, 9번은 안내문이에요. 자, 안내문은 각각 여기 보면 지역 행사, 축제, 생활 정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뭐가 중요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부분을 틀리게 말한 것을 찾을 거예요. 맞는 것 찾지 않고요. 틀리는 걸 찾아서 빼면 나머지 정답이 나온다 했어요. 한번 저와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제목은 읽고요. 본문은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1번을 읽고 여기서 찾아서 언제, 자, 이렇게 찾아보는 거 어디, 얼마, 자,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같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제목 읽으라 그랬죠? 자, 실내 인테리어 공사 안내문 제목 읽고요. 본문 안 읽어요. 바로 1번으로 갈게요. 공사를 열흘 동안 한다. 열흘은 11일이겠죠. 만나볼까요? 10일부터 16일까지 열흘이에요. 10, 11, 12, 13, 14, 15, 16 언제죠? 7일 일주일이에요. 여기 틀렸습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맞는 것 찾지 않고 틀린 것 찾는다 그랬고요. 아파트 전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전체예요. 자, 404호만 합니다. 전체 아니죠. 이렇게 틀린 부분 찾겠습니다. 3번 인테리어 공사 중 사흘 동안 소음이 발생된다. 사흘이 뭘까요? 하루, 이틀, 사흘. 사흘은 즉 3일을 뜻해요. 자, 소음 발생 어디 볼까요? 소음 발생, 소음 발생. 10, 11, 12. 자, 며칠이에요? 3일. 맞습니다. 맞아요. 인테리어 공사에 화장실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화장실 공사했나요? 아니요. 없어요. 자, 이처럼 틀린 걸 찾으면 답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9번 안내문과 10번 그래프 문제는 같은 방법으로 틀린 것을 찾을 거예요. 이것도 문제 푸는 방법은 같아요. 이 부분에 틀린 부분을 찾아볼게요. 자, 제목은 꼭 읽고요. 본문 읽지 말고 여기 읽어보고 비교해서 찾아보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렇게 X하면서 찾습니다. 자, 제목은 뭐라 그랬어요? 환경을 위해 당신이 실천하는 작은 행동 보고요. 이거 보지 않아요. 바로 1번으로 갈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비율은 이면지 사용의 비율의 2배이다. 자, 볼까요? 대중교통 22, 이면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11, 11, 20. 2배 딱 맞네요. 자, 끝까지 보겠습니다. 환경을 위해 이면지를 사용하는 대답이 이면지 여기죠. 세 번째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네요. 여기 틀렸어요.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절반은 50%를 넘었다. 아니요, 안 넘었다. 그죠?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성인 500명 맞죠? 아니요. 남녀 각각 500명. 그럼 총 1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 찾으면 답이 바로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처럼 9번과 10번은 문제 푸는 방법이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다음 11번과 12번 신문 기사 내용이고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읽는다. 선택지를 읽은 후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문장을 찾아서 밑줄을 긋는다. 틀리게 주어진 자료를 찾아서 X표를 한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것 고르기 문제가 나오는데요. 같은 거 우리 찾지 않아요. 틀리는 거 찾겠습니다. 그게 더 쉽습니다. 자, 11번 어떻게 하죠? 먼저 본문을 읽는다. 선택지를 읽고 비슷한 문장을 밑줄 긋는다. 틀린 것을 찾는다. 바로 해볼게요.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숟가락은 분해되는데 1000년 이상이 걸린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만든 친환경 숟가락이 있다. 친환경 숟가락은 사용하고 나서 먹을 수 있다. 이 숟가락은 수수, 쌀, 밀가루를 혼합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 후에 먹어도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 먹지 않고 버린다고 하더라도 땅속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분해가 다 된다. 자, 먼저 본문 읽었고요. 바로 선택지 읽을게요. 친환경 숟가락은 먹을 수 있다. 맞나요? 친환경 숟가락 있다. 친환경 숟가락을 먹을 수 있다. 맞네요. 자, 그래도 끝까지 고르기라고 했죠. 친환경 숟갈은 버릴 때 분해가 되지 않는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분해가 다 된다예요. 플라스틱 숟가락은 분해되는데 100년 정도? No. 1000년. 동그라미 하나 더 있죠. 틀렸고요. 플라스틱 숟가락을 만들 때 쌀이나 밀가루를 만든다. 이 숟가락은 수수쌀을 혼합해서 만들었다. 뭐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친환경 플라스틱. 자, 이처럼 틀리는 걸 찾으면 당연히 답이 나오겠죠. 자, 우리 친구들은 문제를 풀려면 단어를 찾고 있습니다. 단어 찾지 마세요. 단어가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 번 나온 단어는 키워드,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봐야 되지만 시험 볼 때 단어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밑줄 그으면서 비슷한 문장 중에서 틀린 부분을 찾으면 훨씬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12번도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한파 속에 쓰러진 80대 할머니를 한 시민이 구한 사실이 화제다. 눈 쌓인 골목에서 80대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때마침 출근 중이던 간호사 출신 공무원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할머니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 공무원은 갑자기 내린 눈의 제설 작업을 위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던 길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을 구해준 시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자, 본문 읽었고요. 바로 선택지 볼게요. 할머니의 가족은 할머니를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다. 가족? 할머니가. 가족이 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죠. 시민은 평소보다 빠른 출근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네, 맞고요. 할머니를 구해준 사람 현재 간호사이다. 간호사 출신의 지금 뭐예요? 공무원입니다. 현재는 공무원. 할머니는 폭염 때문에 쓰러졌다. 폭염이 아니라 뭐 때문에 쓰러졌어요? 추우니까 이거는 한파. 자, 이렇게 틀린 거 찾으면 답이 훨씬 더 잘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13번에서 15번은 순서 배열 문제라고 했어요.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로 푸는 문제와 논리적 순서로 푸는 문제가 있는데, 시간의 순서는 먼저 일어난 일부터 순서대로 찾으면 돼요. 개인적인 글이나 유래, 일화, 이야기와 관련된 글은 시간의 순서로 풀고, 나머지는 논리적, 왜 그런지 그 이유가나 근거가 타당해야 된다. 그건 논리적 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시간의 순서 문제 한 문제, 논리적인 순서 두 문제가 난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시간의 순서로 풀어야 될지 논리적인 순서로 풀어야 될지 먼저 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다음 순서대로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자, 먼저 가나다라 중에서 어떻죠? 가와 다 중에서 처음을 찾아야 되겠죠. 가와 다 중에서 먼저 일어난 사건. 적당히 말린 옥수수 알갱이에 열을 가한다가 먼저인지, 알갱이 속 껍질의 내부에
수분이 열에 의해 수증기로 증발되는지 어느 게 먼저일까요? 그렇죠. 열을 가해야지 수증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1번부터 열을 가했다. 자, 그 다음에 열을 가했더니 어떻게 해요? 수증기로 변했다. 이게 2번이고요. 자, 이 뒷부분이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수분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뒤에가 앞으로 가죠. 부피가 크게 커진다. 부피가 커진다. 뒤에가 또 앞으로 오죠. 늘어난 부피로 인해. 자, 이렇게 순서가 된다. 자, 우리가 뜻을 아는 것부터 패턴을 봅니다. 뒤에 있는 문장이 다음에 앞에 온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와 라만 먼저 읽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게 지금 이야기글, 개인적인 글, 이야기글로 할게요. 자, 시간의 순서대로 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일어난 순서대로 찾겠습니다. 다와 라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일어났는지, 동생을 찾으러 가는 게 먼저인지, 숨바꼭질을 하는 게 먼저인지, 동생과 내가 숨바꼭질 놀을 하던 중 정전, 불이 나갔다. 촛불을 켰다. 자, 그래서 나는 술래가 되었고 동생은 촛불을 들고, 자, 촛불을 켜야지 촛불을 들고 안방 옷장 안에 숨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 어딜까요? 나 똑같네요. 1번하고 2번.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자, 지금 동생이 숨었지요. 동생을 찾으러 장독대에 갔다가 집에 불난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 불을 끄고 동생을 구했다. 요것처럼 시간의 순서대로 푼 문제였어요. 자, 먼저 일어나는 순서부터.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15번. 자, 가와 다 먼저 보기로 했죠. 가와 다를 봤는데 어떤 게 먼저일까요? 현재는일까요? 석굴암을 지을 때. 자, 석굴암을 지을 때 습기 방지를 위해 샘을 두어 석굴 바닥에 물을 흐르게 했다. 처음에. 그렇죠. 물을 흐르게 했다. 네, 석굴 바닥에 자, 어디로 갈까요? 지금 다 가로 갈 건지 라로 갈 건지 볼 거예요. 현재 아니죠. 1140년 후 석굴암을 발견한 이들이 물의 역할을 몰라서 석굴 밖으로 흘려보냈다. 그랬더니 석굴 바닥에 물이 흐르지 않자 내부에 습기가 차고 조각상의 이슬이 맺혔다. 현재는 내부에 찬 습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제습제를 사용하고 있다. 자, 이 순서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라, 나, 가. 4번이네요. 자,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3번, 15번은 순서별 문제였고요. 자, 지금 어떻게 했어요? 4개 중에 2문제가 알려주죠. 2개 중에 선택합니다. 2개 중에 내용의 범위가 큰 문장이 첫 번째 온다. 접속사, 지시어, 포함을 나타내는 조사 도는 첫 번째 문장이 분명히 아니다. 이건 X 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접속사나 지시어를 잘 확인해야 된다. 자, 그리고요. 문장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도 꼼꼼히 본다. 왜 그랬죠? 뒤에 있는 문장이 다음에 앞문장으로 연결돼서 나와서 마지막 문장이 다음에 첫 부분에 내용이 비슷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16번에서 18번 빈칸 고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3급 유형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16번에서 18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뒤에 4급에서 28번에서 31번 문제도 빈칸 고르기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3급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걸 잘 하면 4급 문제도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빈칸 고르기 문제도 같습니다. 아까처럼 문제가 종합 유형의 문제가 있고 대응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 유형의 문제가 뭘까요? 자,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내용을 완성한다. 즉, 중심 문장이 되는 것을 종합 유형의 문제라고 하고요. 대응 유형의 문제는 두 내용이 어떤 서로 짝이 되는 유형. 자, 그럼 예를 든다면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어떨까요? 수영하고 이렇게 되죠. 봄이라는 것과 여름이라는 것이 서로 짝이 되고요. 꽃이 핀다는 게 수영한다는 것 짝이 된다. 빈칸을 여기에다 치든 우리는 그 짝이 되는 걸 보고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추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렵죠? 자, 그럼 어떻게 했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번에서 18번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랬죠? 제가 빈칸의 위치에 따라 문제 푸는 방법이 다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빈칸의 위치가 대부분 처음에 있다면 이거는 아까 포괄적인 내용, 중심 어휘를 찾는다. 아까 말했죠, 제가 종합 유형의 문제이다. 빈칸이 뭐 꼭 앞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이 앞쪽에 있다면 종합 유형의 문제고요. 빈칸의 위치가 가운데 부분에 있다. 그럼 앞뒤만 잘 보면 됩니다. 전체 정보 필요 없고요. 자, 빈칸이 있으면 요 앞문장과 뒷문장만 잘 보면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접속사를 확인해야 한다. 요 앞에 접속사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럼 연결되는 거고요. 그러나 뭐 이렇게 반대되는 문장을 보고 답을 추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아까 대응 유형의 문제다 라고 했고요. 그런데 빈칸의 위치가 끝에 있다면 아까 위에 두 가지를 모두 봐야 됩니다. 이게 포괄적인 종합 유형의 문제인지 앞뒤를 봐야 되는지, 그래서 끝부분에 빈칸이 있다면 두 개를 모두 확인해 봐야 된다. 이게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16번에서 18번 문제는요.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다르고요. 처음에 있으면 종합 유형의 문제, 가운데 있으면 대응 유형의 문제, 끝에 있으면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한다. 자, 그럼 어떤 방법인지 문제 풀면서 하겠습니다. 자, 빈칸의 위치가 어디 있다 했죠? 중간쯤에 있으면 앞뒤 문장만 잘 보면 된다 그랬어요. 열 기구가 떠오르는 것은 지체 온도와 부피와 관계를 이용하는 현상이다. 열기구에 풍선 속 기체를 가열하면, 자, 온도를 가열하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난다. 그래서 풍선이 크게 부풀어 오른다. 이때 풍선 속 기체 일부가 밖으로 밀려나가 열기구가 가벼워서 하늘 위로 올라간다. 자, 그럼 기체를 가하면 어떨까요? 온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부피가 늘어나죠? 늘어난다. 자, 각죠. 온도가 어떨까요? 높아진다. 자, 볼게요. 이렇게. 온도가 높아져야 부피가 늘어난다. 그래서 열기구가 가벼워진다. 이 원리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빈칸의 위치가 좀 거의 앞쪽에 있는 것 같아요. 좀 중요한 내용이 있겠죠. 자, 조금 어렵습니다. 종합 유형의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주거 공간에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를 찾아야 돼요. 자, 도시의 많은 사람과 기능이 집중하면서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등장했다. 또한 도시에는 거주, 업무, 상업, 교육, 여가 등에 수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나왔죠? 자, 종합유형의 문제라서 중심 어휘를 찾아야 되는데 공간, 장소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물, 아파트, 공동주택 다 공간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여기 어떤 단어가 들까? 공원을 많이 만들어요. 공원? 아니죠. 대중교통? 아니죠.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 땅을 잘 이용해서 어때요? 건물도 짓고 아파트 짓고 공동주택 다양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도시 안에서 농업이 농사를 지을까요?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이처럼 우리가 앞뒤 문장을 보거나 중요한 단어로 건물, 아파트, 공간, 공동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어휘를 찾아서 쓴다. 이게 바로 종합 유형의 문제이다. 자, 다음 볼게요. 자, 18번. 자, 빈칸의 끝에 있어요. 자, 볼 거예요. 앞뒤도 잘 봐야 되고 전체를 포함하는 핵심 어휘도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마 뒤에 찾아오는 열대야로 잠을 못 잘 때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찬물로 바꿔 샤워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처음부터 너무 낮은 온도의 물로 샤워하면 근육이 긴장되어 체온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한 밤보다 아침에 샤워를 하는 것이 낮 동안 더위를 이기는 데 좋고 뭐가 좋을까요? 하나 더. 어때죠? 그렇죠. 밤에 잠을 푹 취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자, 좋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 일단은 잠을 잘못 잘 때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고요. 자, 또한 근육이 긴장되어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밤보다는 아침에 샤워하는 것이 낮 동안 더위를 이기는 데 좋고 다시 밤에 어떻게 해요?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에서 18번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종합 유형의 문제가 있고요. 대응 유형의 문제가 있다. 자, 문제는 빈칸이 처음에 있는지 가운데 있는지 끝에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있어요. 자, 다음 19번, 20번은 설명문이고요. 19번은 부사나 접속사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20번 내용일지 같은 것 고르세요 문제예요. 자, 그런데 19번은 접속사가 좀 더 쉬워요. 부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사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는데 자, 부사가 더 자주 나와요. 부사가 3번 나올 때 접속사 1번 정도. 자, 그래서 우리가 부사를 좀 많이 외우기 바랍니다. 자, 방법이 없어요. 외우는 것밖에. 자,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에 또한 이처럼 오히려 이를테면 다행히 접속사네요. 접속사 넣는 문제예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생물이 지닌 놀라운 특징을 발견하고 모방해 왔다. 생물을 모방한 예로는 잠자리를 모방한 헬리콥터, 독고마리의 열매를 모방한 텔크로 테이프, 상어 비늘을 모방한 전신 수영복 등이 있다. 땡땡땡. 다양한 생물의 특징을 모방해 새로운 기술이나 장치를 개발하는 연구 분야를 생체 모방이라고 한다. 생체 모방은 자동차, 항공기, 로봇,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기존의 과학과 공학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앞에 문장을 쭉 설명했고요. 뒤에 문장도 뭐 접속사 반대되는 거 없죠. 앞에 문제가 비슷합니다. 한 번 더 설명했다. 그러면 이처럼 따라서 이런 단어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자, 오히려라는 건 반대로 반대 뜻이 들어있죠. 자, 20번은 자, 내용과 같은 것. 우리 다른 것 찾겠습니다. 생체 모방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넘을 것이다. 자, 생체 모방은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 것이다. 맞는 것 같으네요. 인간은 최근에서야 생물의 특징을 발견하고 모방했다. 오래전부터 모방해왔다. 틀린 부분 찾습니다. 생체 모방은 아직 의료 분야에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의료 활용되고 있다. 자, 헬리콥터는 독고마리를 번떠 만들어. 헬리콥터 잠자리를 모방했고요. 독고마리는 자, 여기 틀렸네요. 헬리콥터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자, 틀린 부분 찾으면 나머지 정답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바뀔 수 있지만 문제 유형은 같다. 자, 제가 늘 말하는데요. 토픽 공부하기 전에 문제를 최소한 1번부터 30번까지는 외우고 시험을 보러 가야 돼요. 50번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뒤에는 앞의 내용을 반복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19번에 접속사 부사다. 13번에는 순서 배열이다. 이것처럼 문제를 먼저 외운 후에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듣기로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